자, 요즘 여러분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김남국의 코인 논란,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선동, 김건희 여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거짓 선동,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논란까지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일들로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뤄지는 경우가 이젠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드디어 대장동과 함께 이재명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부상하는 대북송금 게이트에 관한 좋은 소식이 떠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재명의 최측근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입을 닫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전 경기평화부지사 이화영. 이화영이는 그간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쌍방울의 방 부회장,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동일한 방향의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이재명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국정원의 내부 문건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계속된 진술들에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느꼈는지 사실상 체념을 한 상태라고, 이젠 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라고 태세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덕분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의 초긴급 상황, 또 다른 유동규가 탄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한창 제가 이 대북송금 건에 대해 다루고 있었을 때 늘 하던 말이 몇 가지 있죠. 첫째, 이재명의 모든 리스크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장동이 아니라 바로 이 대북송금 건이다. 둘째, 이화영도 결국엔 버티고 버티다가 유동규처럼 될 것이다. 본인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빵에서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뜻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실직고 진실을 말하는 상황에서 혼자 싸우고 버티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근래에 이 대북송금건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5월쯤 나온 이 소식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가 확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2019년 쌍방울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를 확보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다 필요 없고 이 말은 즉슨 당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 형식으로 돈을 쏘는 그 상황을 그때 국정원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지급을 했다라는 말도 내부 문건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이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문서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검찰의 이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김성태의 일관된 진술 때문에 철옹성 같았던 이화영의 멘탈이 지금 슬슬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 의아한 거, 아니 국정원에서 이들의 행각을 내부 서류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면은 문재인의 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당시 국정원장이 이걸 VIP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도 없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당시 국정원장이 누구였더라? 19년도면 박지원 바로 전인데 자, 또 한 말이죠. 검찰이 제출한 이 국정원 보고서 안에는 북한의 조선 아태이 위원회 실장 김성애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이화영이가 지키지를 않아 당시 북한의 김성애가 굉장히 공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측, 즉 이화영이가 한국에서 50억을 보낸다라는 이 내용이 김정은 귀에까지 들어갔었기 때문인데, 50억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북측이 200에서 300만 달러라도 먼저 좀 보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화영이는 체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원 증거 자료와 호용호지하던, 그러나 지금은 도끼를 품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일관된 진술. 이 양반도 사람인 이상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재명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건가? 다 부질없는 건데 라는 생각에 잠식되어 가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대외적인 상황도 분명 빵에서 변호사 접견을 통해 아니면 혹 누군가에게나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도 역시 들었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다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이재명은 분명히 나처럼 된다 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즉 검찰의 내부 문건, 김성태에 계속되는 진술, 본인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이재명이란 거목이 지금 바깥에서는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소식,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화영이의 멘탈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제2의 유동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제명이 뼈도 못 추리게. 제3의 유동규, 저기 김혜경 법카유용 사건의 그 배모 씨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아마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관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화영이가 변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이미 민주당 내에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까지 이재명은 받았다고 하니 레알로다가 지금 착잡할 겁니다. 와, 진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딱 요심적일 거예요. 이화영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여러분, 대북 송금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셈이죠. 직접적으로 최종 윗선인 이재명에게까지 겨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화영이가 진술만 잘 해주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공개로 열었던 정무회의에서 최측근 15명만 참여를 시켜서 수시로 연 그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회의 일정만 기록돼 있고 회의록이라든가 회의 자료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화영이가 이것과 관련해 입을 열어주기를 검찰은 너무도 바란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 회의 이재명이 주재를 했고 대북 송금 정황을 이 회의 안에서 보고받았을 거거든. 자, 대북 게이트의 마지막 키맨 이화영, 부디 이제 본인 살 길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의 말처럼 내가 지은 죄만큼만 내가 벌을 받고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한테 가야지. 혼자 뭐 한다고, 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하고 아직까지 빵에서 콩밥을 먹으면서까지 이재명 쉴드를 치고 앉아있어.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 어차피 수틀리면 이화영 당신도 버릴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나? 자, 대북 송금 관련 사건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버팅길 줄 알았는데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진짜 좆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이 최초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때 이재명 표정도 어떨까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